자, 이번에는 글씨 써봤고요. 이번에는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도형이 하고 도형이 있고 펜 도구가 있는데요. 도형을 꾹 눌러볼게요. 도형을 꾹 누르면은요, 이렇게 사각형, 둥근 사각형, 뭐 타 별, 뭐 이렇게까지 있는데요. 일단 사각형을 클릭하시고요. 도형을 클릭하면 이 옆에 뭐가 활성화되냐면 이런 게 활성화됩니다. 칠을 할 거냐, 선을 할 거냐, 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하나 그려지는데요. 칠은 없고 선만 몇 픽셀로? 6픽셀로, 저는 6픽셀이 여러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선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얘입니다. 이 기준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도형은 항상 도형은 기준점을 가운데 갖다 놔야 돼요. 기준점을요, 에펙에서 기준점을 가운데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컨트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백펜 키라고 있는데요. 얘를 더블 클릭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는 컨트롤 알트 홈, 이렇게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백펜 키라는 게 뭐냐면요, 얘입니다. 자, 컨트롤 눌러보실래요? 지금 여기 얘가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요게 백펜 키입니다. 요 백펜 키를 따닥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기준점이 딱 갑니다. 그리고 선택해 보시면은요, 끝난 거죠. 선택했다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시 이쪽에 빈 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이 도형을 클릭해 보시면 기준점이 여기 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얘는 아까와 텍스트와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리면 요 밑에 이렇게 레이어로 나옵니다. 자, 다시 딜리트 하시고요. 이번엔 도형 툴을 꾹 눌러가지고요. 타원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타원 도구라면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도 역시 기준점이 이 문서의 중간에 이렇게 항상 위치해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홈 해볼까요? 컨트롤 알트 홈 동시에 누르시면요, 기준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알트 누르고 홈 키입니다. 도형을 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됩니다. 도형을 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프리미어나 에펙은요, 캡슐락, 대문자 쓰려고 캡슐락 키를 누르면 절대 안 돼요. 탭키 바로 밑에 있는 캡슐락, CAPS 락이라고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딜리트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틀리게요. 이렇게 딜리트 하면 얘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까 텍스트는 클릭하고 지우면 얘까지 지워졌잖아요. 그런데 도형은 얘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완전히 지우시려면요, 이 레이어에 있는 모양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딜리트를 지우셔야 돼요. 얘는 모양 레이어는 지울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일단 컨트롤 알트 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갖다 놓고요. 알트 키 누르고 요 7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한번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입니다. 누른 상태에서 요 7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알트 키 누른 상태입니다.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색깔을 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알트 키 놓지 마세요. 계속 붙잡고 계세요.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되고요. 한 번 그라디언트면 이런 그라디언트가 되고요. 이렇게 한 번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칠이 없어집니다. 자, 알트키 풀겠습니다. 알트키 풀고 얘를 떠다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색깔을 내가 노란색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되시고요. 이 앞에 있는 7을 클릭해 볼게요. 얘를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얘 앞에 있는 7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안 할 거니, 면 색깔을 안 할 거니, 단색으로 할 거니, 선형 그라드 할 거니, 아니면 방사형을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하면은요, 이렇게 선형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따다 클릭해 보면은요, 한번 클릭하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선 7을 클릭하면은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오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다시 클릭하고요. 얘가 이렇게 있고 얘를 이렇게 업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딱 업어버리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선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운데 오려면 얘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얘를 움직여서 이렇게 갖다 놔야지만, 위치가 이렇게 돼요. 안 움직여지네.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형 한번 클릭해 볼까요? 방사형 클릭하시면요, 요런 방사형을 하면 요런 식으로 됩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넓게 보면은요, 이런 방사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클릭하시고요. 선 색깔은 그냥 하얀색으로 주겠습니다. 그냥 하얀색 주고요. 선 두께를 조금 키워볼게요.
32 픽셀로 한번 35나 32, 30을 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역시요. Alt 키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은요. 처음에는 그라디언트, 그 다음엔 방사형, 그 다음엔 없음, 그 다음엔 선 색깔만, 그 다음엔 선형 그라디언트, 이렇게 면 따로 선 따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쪽에 내려와 보시면 뭔가 이렇게 많이 생겨 있습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많이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텐데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만 일단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양 레이어 1을 클릭하시고요.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썸머를 갖다 놓겠습니다. 동영상 썸머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선택하시고 선택 도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워 보겠습니다. 선택을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풀리면 여기 바운딩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고요. 선택을 풀면 바운딩 박스가 없어지겠죠. 선택이 풀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선두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칠, 면은 이렇게 방사형 그라디언트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일단 Alt 키 눌러서 선 없애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클릭하면 선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Alt 키 눌러서 칠을 한 번,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단색으로 되겠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와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콘텐츠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 레이어는요. 원래 자, 요 다시 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올리면 이렇게 되고요. 버튼을 내리면 얘는 콘텐츠하고 변형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되시나요? 되시나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콘텐츠 변형. 그 다음 이쪽 한번 해볼까요? 얘는 클릭하면 얘는 변형만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 레이어는요. 콘텐츠하고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 눌러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복잡하니까 이 버튼 클릭해서 콘텐츠를 올리겠습니다. 변형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뭐 어쩌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하고 이 밑에 있는 변형하고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형을 그리면은요. 도형을 그리면 이렇게 콘텐츠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선택 도구 하시고요. T 클릭했어요. 그때 이쪽은 하나도 선택이 되면 안 돼요. 다시 선택하시고요. 이 빈 곳을 선택해서 다 선택을 풀어줍니다. 레이어의 선택 하나도 없이 할 수 있고요. T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ABCD 한글 영어로 ABCD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 누르시고요.
자,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죠. 얘도 이렇게 내려볼게요. 요 버튼을 요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요 버튼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럼 얘는 텍스트 변형이라고 나오고요. 얘는 콘텐츠 변형이라고 나오고요. 얘는 변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진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진 도구 아까 있었죠. 도구 끌고 내려와서 맨 밑에다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얘도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변형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푸티지로 쓰이는 요 이미지나 그 다음에 영상은 변형만 나오는데요. 모양 레이어는 이 지금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이 있죠. 이 얘가 뭐냐면 콘텐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얘는 이렇게 ABCDF라고 하는 문자가 있죠. 걔가 텍스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ABCD 선택해서 지우시고요. 모양 레이어 1 지우시고요. 도구도 지우겠습니다. 그럼 딜리트 키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자, 이 썸머를 이번에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썸머가 선택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여기에 사각형을 그리시면은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나 뭐 글씨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게 되면은요, 얘는 바로 마스크가 돼요. 이쪽에 하나 더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마스크가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상태입니다. 얘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도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마스크 1, 마스크 2, 마스크 3을 이렇게 잡힙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다시 마스크 1, 마스크 2, 마스크 3 Shift 눌러서 선택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 선택이 되겠죠. 마스크 1을 클릭하고 마스크 1 클릭하고 선택이 되는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3까지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겠죠. 딜리트 키 누릅니다. 그러면 마스크 다 지워지고 이 원래 영상만 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여기다 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타원 도구 클릭해서요. 이렇게 타원 도구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만큼의 마스크가 하나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밑에 보면은 마스크 1이 생겨 있습니다. 마스크 1이 생겨 있고요. 얘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마스크에 대해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요 마스크 1을 클릭하시고요. 딜리트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원래 영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T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T를 써보면은요. 아까처럼 이 마스크가 생기지 않고요. 마스크가 생기지 않고 따로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빠져나옵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가 얘를 선택을 했었죠.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텍스트는 이렇게 따로 빠집니다. 이렇게. 예, 텍스트는 나중에 하겠지만 텍스트 나름대로 따로 또 마스크를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도형만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 썸머를 딜리트 하겠습니다. 이미지나 이런 영상이 선택이 됐을 때, 자, T 다시 한번 해볼게요. T 클릭하시고요. 뭐 ABCD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원 하나 그려볼까요? 그러면 얘도 역시 텍스트도 역시 도형을 이루면 뭐가 잡히는 거죠? 이렇게 마스크가 잡히게 되겠죠.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도형을 그리면은요. 마스크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그 옆에 또 펜 툴이 하나 있습니다. 자, 펜 도구를 꼭 누르면은요. 쟤랑은 약간 틀립니다. 프리미어는 펜 도구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정점 추가, 정점 삭제, 뭐 정점 변환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 포토샵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얘 클릭하시고요. 우리 또 이정리 여사님 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펜툴 클릭하시고요. 펜툴 쓰는 거 꼭 하셔야 돼요. 클릭하시고 한번 찍고 한번 찍고 한번 찍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도형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요.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모양 레이어 안에,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콘텐츠 안에요. 모양 1, 2, 3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양 레이어 안에 여러 개의 도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모양 레이어 클릭하시고 딜리트 해볼게요. 자, 이번엔 도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요.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도형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는 타원이고 하나는 이렇게 도형이 선택이 난 듯 그리면은요. 도형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리면 다른 도형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도형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하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마스크가 되는 겁니다. 좀 처음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딜리트 하시고요. 다시 펜툴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 여기는 돌리고 클릭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요,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더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렇게 이걸 이제 패스라고 하는데요. 이 패스를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까만 해서표가 되죠. 아이고.
그 상태에서요. 아이고. Alt 키를 누르시고 여기 한번 가볼까요? 이런 표시가 되는데 얘를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직선을 곡선으로 만드는 이런 게 됩니다. 여기도 처음에는 직선이었죠. Alt 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포인트가 나타나면은요 곡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곡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얘랑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 꼭 누르고 얘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얘를 클릭하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요. 그냥 되게 Alt 키 눌러서 씁니다. 툴만 해도 복잡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딜리트 하시고. 박혜선님 이거 안 잘 그려지세요? 잘 그려지세요? 오, 그래. 이 그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모양 레이어 클릭하시고 딜리트 합니다. 다시 펜 꾹 누르시고요. 자, 처음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이렇게 빼주고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아예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 방향인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S자가 되고요. 이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곡선이 돼요. 이런 곡선이 됩니다. 다시 모양을 1 클릭하고 딜리트 하시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눌러줬어요. 그럼 얘가 요걸 핸들이라고 하는데 핸들이 이게 위로 뺐죠. 위로 뺀 부분을 가면 이렇게 곡선이 돼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뺐어요. 핸들 다시 이렇게 빼면은요. 이렇게 S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같은 방향으로 빼면 이렇게 S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불 방향으로 빼면 이렇게 원형이 되고요. 이 얘기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펜툴로 어떤 모양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딜리트 레이어 모양 레이어에서 딜리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에펙에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옆에 있는 내용들은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따가 좀 진행한 다음에 브러쉬나 그 다음에 로터 브러쉬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퍼핏이 있는데 약간 좀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이쪽을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도구를 이렇게 레이어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유치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요. 이쪽에 있는 얘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변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이라고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조금 다뤄봤었죠. 걔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내가 이렇게 옆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옆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내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줄 때 주의할 것은요. 첫째,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애니메이션 할 것인지.
여기에는요,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기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점, 위치, 비율, 회전, 불투명도 이렇게 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 것, 무엇을 애니메이션 할 건지 이거 선택하시고요. 선택하고 스톱워치를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 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뭘 클릭하냐면요, 스톱워치를 반드시 클릭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야 됩니다.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주고요. 그 다음에 위 애니메이션을 주고 애니메이션 시키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애니메이션 할 것인지, 내가 지금 위치를 하려고 그러면 위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잡기 위해서요, 스톱워치를 클릭하래요. 그러면 위치를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위치가 있죠. 위치라고 여기에 스톱워치를 클릭할 때 이 기준, 내가 어디서부터 움직일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대개 이제 얘를 헤더를 홈에 갖다 놓습니다. 놓고 여기서 요 스톱워치를 클릭합니다. 스톱워치를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키프레임이 하나 생깁니다. 얘는 스톱워치고 얘는 키프레임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래요. 시간을 내가 1초로 주겠습니다. 1초만큼 얘를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1초 동안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움직임만 주면 자동으로 뭐가 잡히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실행해 보시면 1초 동안에 이만큼 이렇게 가겠죠. 자, 이 애니메이션이 싫어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위치, 요 스톱워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잔인하게 없어집니다. 프리미어는 뭐 삭제하시겠습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는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그냥 삭제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위치에서 1초 동안에 화면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가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일단 얘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먼저 말로 해볼까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얘가 잡혀야 되겠죠. 얘가 잡혀 있어야 되겠죠. 얘가 잡힌 다음에 여기 해서 변형으로 꼭 변형에 가서 내가 위치를 할 거니까 위치를 할 거죠.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스톱워치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2초 뒤에 가서 1초인가요? 2초 뒤에 가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2초 동안에 여기서 이렇게 2초 동안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이제부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그 뒤에 거 하나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이 애니메이션을 지우려고 그래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그냥 스톱워치만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 헤더를 홈에 갖다 놓으시고요. 위치 스톱워치 클릭합니다. 1초 뒤에 가서요. 위치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위치를 옮겨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1초라고 되어 있죠. 이때 방향키 오른쪽 거 눌러볼까요? 안 먹습니다. 한 프레임 뒤로 가려고 방향키 하면은 여기가 안 먹어요. 컨트롤 키를 얘는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한 프레임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앞에는 요가 얘가 있어요. 프리면은 요 뒤에 여기 뒤에 있었죠. 기억나시죠? 얘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프레임 동안은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1초 뒤에 2초에 가서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다시 1프레임 동안 유지하려고 그래. 컨트롤 오른쪽 화살표. 그래서 다시 얘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아,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거 아니죠. 컨트롤 Z 하시고요. 형상태 유지하려면 얘를 클릭해야 되죠. 얘를 클릭하고 3초에 가서 얘가 이렇게 오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방향키 하나, 오른쪽 방향키 하나 움직여 주시고 역시 유지. 그 다음에 4초에 가서 다시 원래 위치로. 자, 이렇게 하시고 헤더 맨 앞에 갖다 놓고요.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잘 되겠죠. 자, 여기에는 위치를 버튼을 클릭합니다.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요, 에펙은 아예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